5페이지에서 네모 6번 1주택의 특례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1가로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자, 먼저 예습 안 해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겠는데 체킹할 거 체킹하시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막바로 밑에 줄, 첫 글자 건설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시면 일시적으로 2주택, 거기 밑줄. 여러분 시험에서는 일시적 2주택 요 단어는 꼭 주어져요. 꼭 주어지니까 요 일시적 2주택 요 단어를 근간으로 잡고요. 숫자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숫자가 없거나 틀린 숫자로 나온다면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자, 숫자적 내용으로서 밑에 줄 보시면 정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난 후, 1년 지난 후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정전주택 양도에다가 동그라미. 정전주택이 1주택입니다. 이 내용으로서 나오는데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법에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숫자가 왜 나왔는가?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인 설명하는데요. 이 숫자적 원인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에 대한 이유로서 40년 전으로서 가봐야 돼요. 40년 전으로 가볼 때 40년 전 법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 이 내용으로서 적어졌어요. 그럼 이 내용의 의미는요. 정전주택이 있다는 뜻이겠죠. 정전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40년 전 얘기니까 40년 전에 계셨던 그분들은요. 월세 사는 것은 엄청나게 싫어했고 또 남에게 빚지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현금을 다 몰빵해서 취득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몰빵해서 취득하는 거죠. 하나 요새 분들은요. 빚지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월세 사는 것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 월세 안 사는데 내 집인데 이렇게 말하신 모양인데 은행한테 월세 안 살까요? 은행한테 이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 예전 분들은요. 빚지는 것도 싫어했고 월세 사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서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럼 현금 몰빵해서 주택을 취득하니까 가정에가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국내에 주거 안정되지 않죠. 이 현금을 가출한 거예요. 현금을 가출한 내용으로서 하나를 팔아난 겁니다. 자, 여기서 뭘 팔까요? 당연히 정정가 팔겠죠. 그래서 정정가 주택을 양도했으면 주택 공급까지 이루어져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1주택으로 번다 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현금을 가출한 거예요. 현금을 가출한 거니까 유동성을 가출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론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유동성과 고정성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몇 년 단위로 볼지 모르겠으나 저희 경영학 쪽에서는 1년 단위로 봅니다. 1년 내에 현금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유동자산, 1년이 넘었으면 고정자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현금을 가출한 내용이니까 몇 년 내에 팔아라? 1년 내. 1년 내에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법이 있었어요. 이 법에 대한 내용이 IMF가 발생되기 전까지 있는 법입니다. IMF 발생되기 전까지로서 일시적 2주택이었다고 하였으면 1년 내 정전주택 양도시는 1주택 또 노모 봉양에 의해서 2주택이었다. 그 노모 봉양이니까 아버님 모실 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갑니까? 저도 아버님 모셔봤으니까 알아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현금을 갖춰라 라는 하나를 팔아는 얘기예요. 1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 이렇게 됐었고요. 또 혼인에 의해서
2주택이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 팔아라 라는 내용으로서 1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에 이제 IMF가 발생됩니다. IMF라는 경제적 현상에 의해 가지고 1년 내에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되죠. 법 개정된 것은 2년 내로 개정이 됩니다. 2년 내 팔아라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IMF가 극복되면서요. 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이 투기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옵니다. 투기라는 사회적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때는 보유가 3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주택을 2년 보유했던 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요. 그리고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얘가 정전이죠. 정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몇 주택? 1주택.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년 보유, 3년 이상 됐음으로써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받자마자 또다시 이렇게 취득을 해요. 취득하고 그리고 취득 날부터 2년 내에 얘가 정전을 양도 몇 주택?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였으니까 3년 이상 됐으면서 비과세. 비과세 받자마자 또 취득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행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기 혼자만 알고 행하면 되는데 우리의 국민적 심리는 자랑 심리가 있어요. 그 자랑한 것도 포를 크게 떠서 자랑합니다. 일반적 경우로서 포를 크게 떠서 자랑하게 되면 거기에서 50%는 털고 들어요.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들어요. 다 듣고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도 이렇게 하고요. 그 사람도 입이 근질근질해. 그러면서 자랑을 해.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뭐가 나올까요? 투기. 투기가 나오니까 투기적 내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2년에서 1년 내로 개정됩니다. 법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서 개정돼요. 정치적 상황 아니면 사회적 상황 아니면은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의 상황 자체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투기적 내용 때문에 1년 내로 갔어요. 그리고 이 노무 봉양에 대한 내용과 혼인에 대한 내용 투기가 나오지 않았음으로써 그대로 2년 내로 줍니다. 여기까지, 이때까지가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예요. 그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서는 주택 경기가 침체예요. 주택 경기가 침체니까 정치적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요. 1년 내에 안 팔리니까 늘려져요. 늘려지면서 이때에 대한 3년 내로 갑니다. 3년 내에 정전주택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3년 내란 말이 있었고 다른 내용이 없었다. 한다면 여기도 투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기가 나오냐면 자, 여기에 주택을 막바로 취득을 하여서 이 사이 간격이 없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막바로 취득하고 그리고 이걸 3년 내에 팔면요. 이것도 뭐가 나올까요? 투기가 나옵니다. 그 투기적 내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이 간격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이 간격이 뭐였어요? 1년 경과 후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1년 경과 후란 말이 있어줘야 문장에서 맞는 겁니다. 1년 경과 후 밑에다가 적으세요. 투기 방지 목적이라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1년 경과 후란 말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 없다면 그 문장 어떨까요? 틀린 겁니다. 투기 방지 목적으로서 1년 경과 후란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몇 년 내에 팝니까? 3년 내에. 무엇을요? 정전. 만약에 취득했던 주택을 양도시 1주택 그러면 그것도 어떨까요? 틀린 겁니다. 당연히 정전주택 양도시 1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기 노무 봉양 혼유로 갑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볼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와볼 때에 주택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2년 내에
팔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또 늘려줘요. 5년 내에 갑니다. 5년 내 이렇게 가졌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와볼 때에 노부모 봉양에 대한 내용 오랫동안 모셔라 하면서 여기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이건 10년 늘려요. 왜 10년 늘리냐면 지금 현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서 접어들고 있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모셔달라. 라는 이로서 10년 내로 이를 늘려줍니다. 혼인은 똑같게 그대로 5년 갑니다. 혼인은 그대로 5년. 5년 내 먼저 양육통은 1주택을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이 작년에 개정된 겁니다. 노부모 봉양은 몇 년 갑니까? 10년. 혼인은 그대로 5년. 이걸 구별하시면 돼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교재 체킹해 드릴게요. 체킹해 드리는데 자 먼저 34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조정지역이에요. 조정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역이죠. 그때는 빨리 팔아라 라는 내용으로서 2년 내로 갑니다. 2년 내.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조정지역인 경우에서 일시적 2주택이었으면요. 그때는 2년 내 뭘 바꿉니까? 정전주택을 양도시 1주택이다. 이제 문제 풀 때 도움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데 일시적 2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1년 경과 후 나오고 3년 내 정전주택 양도시 1주택이 되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이 말이 나왔는데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였으면 1년 경과 후 말 있으면서 몇 년 내에 판다? 2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정전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으면 2년 내. 조정지역 말이 없으면요. 3년 내.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져서 348페이지에서 3가로에서 읽어드리면서 체킹 갈 건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직계 전속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님 연세는요 60세 60세에다가 밑줄 그리고 가로에서 직계 전속 중 일부가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당연히 아버지와 엄마 나이 비교할 때 어머님 나이가 아래죠. 아닙니까? 특수 경우 빼놓고 일반적 경우만 뭐 연상 이거 빼놓고 그건 특수 경우니까 빼놓고요. 일반적 경우는 어머님 연세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60세 미만 등 경우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나와지고 그리고 그 옆에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 요새 좀 젊으신 분들 뭐 30대 40대 이 분들은 장인 장모 잘 모시죠. 잘 하잖아요. 아닙니까? 잘 하니까 거기에서 배우자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처갓집하고 잘 지내지 않습니다. 처갓집은 절대 무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는 것은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만 압니다. 그건 저만 그럽니다. 저만 그러고요. 그리고 또 다시 밑에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 거기다가 밑줄 합친 날로부터 10년 내 그리고 그 밑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주택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밑에서 4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그 줄 끝에 가보시면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5년 내 먼저 양도주택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1주택에다가 밑줄. 혼인은 몇 년일까요? 5년. 노모 봉양 이렇게 나왔으면 10년. 그리고 노모에 대한 내용의 나이는요 60세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까지에 대한 이로서 볼 때 이 세 개의 경우는 파는 기간 주고 있는 거죠. 파는 기간 주고 있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 내용이 어느 내용이냐면 350페이지에서 7가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7가로로서 볼 때 수도권 밖 소재하는 주택으로 인한 이주택 나오죠. 자, 여기에서 수도권 밖 소재했으니까 지방주택입니다. 지방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해서 이주택 경우에 대한 내용도 파는 기간을 주고 있어요. 이 파는 기간 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것도 세법 개정된 연역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각기 공사에 대한 내용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LH공사에 대한 내용은 진주로 이전했고요. 그리고 또 한국감정원에 대한 내용은 대구로 이전했고요.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내용은 울산으로 이전합니다. 이렇게 각기 공사들은 지방으로 이전되었어요. 이전되었을 때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몇 개입니까? 2개. 지방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2개예요. 그리고 또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켜줄 목적이었으니까 여기에서 지방주택을 남기란 뜻이에요. 지방주택을 남기고 지방주택에서 살면서 지방에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돈을 쓰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남기란 뜻으로서 아무 때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면 이 지방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이로써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으면서 이제 여기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에서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대의 심리로서 이 일반 주택을 안 팔고 가만둡니다. 언제 팔려고 생각하냐면 이왕 비과세 받는 거 가격이 오를 때 팔으리 라고 안 팔고 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 올 때 주택 경기가 침체란 얘기예요. 침체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철퇴를 가합니다. 철퇴 가는 것이 파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몇 년 내? 3년 내. 3년 내에 일반 주택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도 기간 나오죠. 몇 년입니까? 3년. 3년 내 뭘 팔 때입니까?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 그러면 체킹할 수 있겠죠. 3년 내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 거기다가 동그라미. 만약에 거기 일반 주택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 밖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 경제 활성화하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양도시 1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니까 형편에 대한 내용이 근무상 형편 이렇게 나와져요. 또 다시 대구는요 의료도시로서 발전합니다. 의료도시로 발전하니까 거기에 형편은 뭘까요? 요양상 이 되겠죠. 또 원주입니다. 원주에 대한 내용은 원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 수보다도 대학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럼 여기는 원주에 대한 내용은 교육도시로서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치약상. 이제 체킹할까? 거기에서 치약 밑줄, 그 다음에 또 근무 밑줄, 또 요양 밑줄. 그럼 행편 아시겠죠? 자, 거기에서 사업상 끼지 않습니다. 사업상은 아니에요. 1주택의 특례에 대한 예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은 사업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1주택의 특례에서요. 사업상 X라고 적으세요. 사업상 X라고 적어요. 왜 그 내용을 제가 적어주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법 볼 때에 주택법 배우죠. 주택법에서 배웠을 때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불가합니다. 그런데 허용된 경우가 있어요. 어느 사유냐면 부득이한 사유 있죠. 거기에 해당이 됐으면 허용이 됩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로서 근무상, 요양상, 치약상, 사업상. 거기는 사업상이 끼어요. 사업상 형편으로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서 이주하였다면 그때는 전매 가능하다라고 적어졌을 거예요. 그럼 거기는 사업상이 끼죠. 여기는 끼어 안 끼어요? 안 끼어요. 이게 과목 간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 과목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같이 공부하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합이 이루어져요. 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세법에서 나온 내용인지 아니면 주택법 나온 내용인지 구별도 안 가요.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적어라 한 겁니다. 사업상 X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 예로서 구별하시고요. 어떤 세법 과목 더러운 과목이에요. 어떤 시간 수도 적게 준 과목인데 거기에서 100을 또 다 아껴주고 있어요. 참 더러운 과목입니다. 돈도 안 되는 과목이 바로 세법 과목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파는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일시적 2주택 나왔으면 1년 경과 후 3년 내에 정전주택 양도시 1주택, 노모 봉양은 10년 내 먼저 양주택 1주택, 혼인에 의해서 2개였다면 그때는 5년 내 먼저 양주택 1주택, 지방주택과 일반주택 나왔으면 3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이렇게 파는 기간을 줍니다. 이제 뒤에 할 것은요. 파는 기간이 관계없어요. 아무 때나 팔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교재상으로서는 계속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내용은 칠판에다가 묶어줄게요. 묶어줄 테니까 칠판에 적어진 내용을 교재 아무 때나 적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칠판에 적어주겠는데 먼저 하는 것은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이에요.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요 내용으로서 볼 때 여보니까 2개죠. 페이지 아무 때나 적으십시오. 그냥 349페이지 밑에서 시커먼스 밑에서 적으시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겠는데 거기에서 문화주택과 일반주택 그래서 먼저 볼 때에 국가 정책상으로서 문화재는 보존시켜야 돼요. 문화재를 보존시켜야 되니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문화재 주택은 없는 걸로 봐져요. 그럼 몇 주택일까요? 1주택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문화재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문화재 보존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됩니다. 자, 보니까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다른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이 경우로서 살펴볼 때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해서 법률적 취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여기에서 상속주택은 아버님 때에서 보유된 주택이다 하면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이 주택은 없는 걸로 봐줘요. 없는 건 지금 몇 주택? 1주택. 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2주택으로서 과세입니다. 그럼 이 경우도 어느 걸 먼저 양도할까요? 일반주택.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때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상대주택인 문화재주택 아니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다고 나온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 요 경우에 대한 걸 볼 때 국가 정책상으로서 농어촌은 보호 육성해야 돼요. 보호 육성이니까 이걸 남기라겠죠. 이걸 보호하는 거니까. 이걸 남기라 뜻으로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면 농어촌 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로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농어촌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이랬으면 농어촌의 보호 육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2주택으로서 과세입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서는 일반주택 양도시 먼저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농촌과 어촌에 있으면 농어촌 주택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겠으나 아닙니다. 조건이 들어가줘야 농어촌 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이 아주 까다로워요. 아주 까다로우니까 여러분들은 그 조건까지는 기억하지 말고 농어촌 주택에 속하는 그 내용의 주택의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거기에서 5년 이상 경작하면서 살고 있는 주택, 이걸 보고 상속주택 그래요. 그럼 여기도 상속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어촌의 보호 육성이니까 이걸 남겨야 되겠죠. 남겨야 됨으로써 농사를 경작하였으니까 여기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또 다시 5년 이상 경작된 사람이 다른 시군으로 떠나요. 떠나니까 표현된 것은요. 이농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도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니까 여기 농어촌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농어촌 주택이고요. 또 농사를 경작하러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돌아올 기자 써가지고 기농주택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해당됐으면 이게 뭘까요? 농어촌 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조건에 대한 으로서 볼 때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349페이지에서 심화학습해가지고 농어촌 주택의 범위 나오죠. 그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2번, 3번 나오는데 3번의 기농에 대한 내용이 조건으로서 1번과 2번, 3번에 대한 내용이 엔드 조건이에요. 그 숫자를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외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은 시험용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무 용도로서요.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의뢰인이 왔을 때 의뢰인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 조건에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 보시면 돼요. 그럼 되겠죠? 이거 외울 수가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암기할 수 있겠으나 저 같은 또는 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버려요. 버리고 이것만 하면 되죠. 농어촌 주택이라는 것은 이농, 상속, 기농에 대한 농어촌 주택이다. 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 8년 전, 9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 기농주택입니다. 기농주택.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 중 하나인 기농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기농주택과 일반주택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법이 하나가 신설됩니다. 여기서 농사를 경작하러 돌아오셨으면 농사 경작에 전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기대 심리를 가집니다.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어차피 일반 주택을 아무 때나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받는다. 비과세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 일반 주택이 가격이 오를 때 팔으리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인터넷 보면서 요 주택의 시세 가격만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안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택 경기가 침체입니까? 침체 아닙니까? 침체예요. 침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퇴가 들어갑니다. 철퇴에 들어간 것은 파는 기간을 주면 되는 거예요. 파는 기간 주죠. 몇 년 내에 팔아가냐면 5년 내에 팔아라. 무엇을? 일반 주택.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만약에 문제상에서 농어촌 주택 중 하나인 기농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하나 기농이라는 말이 없이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만 나왔다면요. 그때는요. 일반적 경우로서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 구별할 수 있겠죠. 기농이라는 말이 나와야 몇 년 내예요? 5년 내. 기농이라는 말이 없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아무 때나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에 나왔던 법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볼 때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어린이집과 일반주택 여기에 대한 내용의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또는 그랬죠. 또는 그랬으니까 5할이잖아요. 5할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고. 그럼 여기가 전자잖아요. 전자니까 장기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어떻겠죠? 후자. 후자는 가정 어린이집 주택과 그리고 일반주택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일을 넣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요. 요 내용으로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까지 포함되겠다? 장기 어린이집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되는데 자, 요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 때 나왔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나왔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이 주택 경기가 침체했습니까? 활성화했습니까? 침체예요. 침체됨으로 인해서 이제 법 하나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으로서 여기도 임대주택, 이거는요 거주주택입니다. 거주주택. 여기도 임대주택이에요. 여기도 임대, 여기도 임대.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임대는요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2층이 있으면요 1층에 대한 내용은 임대해 주고요. 2층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거 이거죠. 이 내용이 거주주택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여기는 살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 거니까 이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요 주택을 팔아라. 팔게 되면은 1주택이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취득해야겠죠. 취득하고 그리고 또 계속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팔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또 취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택 경기는 어떨까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이론적 취지에 의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장기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까요? 살고 있는 것을 먼저 양도할까요? 살고 있는 것을 먼저 양도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거주주택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시는 몇 주택? 1주택으로 본다.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이 내용이 바로 1주택의 특례입니다. 자, 여기에서 1주택 특례까지 살펴봤으니까 여기에 해당됐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1세대 갖췄고 1주택 갖췄으니까 마지막으로 뭘 갖추면 될까요? 2년 보유 갖추면 돼요. 그래서 2년 보유합니다. 2년 보유하는데 2년 보유에 대한 내용은 교재상에서 앞페이지에 있어요. 앞페이지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고의로 여러분한테 교재에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고의 아닙니다. 이제 342페이지에서 4가로 갑니다. 4가로에서 2년 이상 보유할 것으로 나오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일반적 경우는 몇 년입니까? 2년. 이거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조정지역 이 말 나왔으면요.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를 갖춰줘야 2년 보유된 걸로 본다. 이런 거죠. 조정지라는 말이 없으면요. 그냥 2년 보유. 구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거주기간, 보유기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여기서 다음의 기간이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기역 경우도 보유기간 합치는 경우고요. 니은 경우도 보유기간 합치는 경우고 디귿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통산이란 말과 합산이란 말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통산과 합산에 대한 구별점은 나오지 않으니까 통산이란 말이 있으면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기억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경우에 있냐면 법을 만들 때 취지가 같은 주택이었으니까 보유기간을 합치겠다라는 뜻으로서 만든 내용이 기억이에요. 자,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요, 같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문장으로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멸실하였던 주택에 대한 것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내용이죠. 자, 주택을 멸실해서 재건축했어요. 그러면 같은 주택이잖아요. 같은 주택이니까 보유는 어떻게 하겠다? 합친다. 이런 나오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장으로서 아는 것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친다. 이거 되겠죠? 생각은요, 같은 주택이니까 합친 것이다. 이러면 이건 당장 떠오르겠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법률적 취지에 대한 이유로서 같은 사람이니까 보유기간 합친다. 라는 내용으로서 법이 만들어져요. 자, 이 내용으로서는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요. 그랬으면 비거주자에서 거주가 전환됐죠. 같은 사람이니까 보유는 어떻게 하겠다? 합친다. 이거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보유 3년이에요. 이것만 보유 3년입니다. 나머지는 다 보유 2년이에요. 이것만 3년 됩니다. 주무신 거 깨서 죄송합니다. 제 손만 아프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보유 3년, 나머지는 다 보유 2년. 그럼 여기에서 왜 여기 3년이나 숫자가 나왔겠는가를 볼 때 여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될 때 여기서 1년 먹어요. 6개월 이상이니까요. 1년 먹고 여기에 또 몇 년이에요? 2년 보유. 그럼 총괄 몇 년입니까? 3년 됩니다. 이것만 3년, 나머지는 다 보유 2년. 이제 아시겠죠? 자, 비거주자에서 거주자 전환된 경우만 숫자 3년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서 보세요. 볼 때
자, 342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밑에서 나오죠?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서 첫 글자 올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끝 가보니까 가로 나오죠? 가로에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 3년. 이게 나오잖아요. 비거주자에서 거주로 전환 내용이 나오면 그때 몇 년입니까? 3년. 나머지는 다 몇 년이다? 2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예로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같은 세대에 해당이 되었으니까 합치는 건데, 이 내용은 상속일 때만 적용됩니다. 다른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장을 쭉 가볼 때 상속 단어와 동일 세대 요 두 단어가 다 있으면 보유기간 통산한다로 나옵니다. 하나 둘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보유기간 통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킹할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 상속 단어 나오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그 줄에서 끝에 가보시면 동일 세대 나오죠. 거기도 동그라미. 그 두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요, 보유기간 통산. 이러면 돼요. 그런데 두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때는 보유기간 통산되지 않는다. 하여 볼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해서 보유기간 통산한다. 틀리겠죠? 동일 세대에 빠졌잖아요. 또 다시 증여 나와도 틀려요. 그래서 상속 단어와 여기 동일 세대라는 말이 같이 나왔을 때 보유기간 통산된다라는 것으로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 2년 이상 됐으면 1주택으로서 양도했을 때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보유기간 2년에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사항 들어갔다면요. 그때는요 2년 보유된 걸로 봅니다. 이제 볼 것이 예외사항이에요.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그 밑에 이 가로 나오죠. 이 가로 거기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이건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시간이 길게 걸리니까 시간을 짧게 해주기 위해서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된 걸로 본다. 이런 뜻으로서 법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5년 거주하고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2년 보유하고 팔았다면요. 몇 년 걸립니까? 총 7년이에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거주만 하였으면 2년 보유된 걸로 보겠다로 나온 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이 동그라미 1번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5줄인데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을 쭉 가볼 때에 글자가 이렇게 적어지면서 중간에서 건설 임대주택 이 말이 나왔다.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건설 임대주택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에서 거주 5년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보유, 거주,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은 2년 보유된 걸로 본다. 이런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볼 때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는데 수용 단어가 있으면 이 수용 단어 볼 때 수용은 기간이 길죠. 기간이 기니까 이걸 짧게 해주기 위해서 수용 단어 자체로서 2년 보유된 걸로 봅니다. 그럼 수용 단어 보자마자 2년 보유된 거다. 그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잔존주택에 대해서 5년 나와져요.
여기는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그 내용은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뭐만 판단하면 될까요? 수용. 수용 단어만 판단하세요. 그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문장에서 한 문장으로 석 줄인데 그 내용에서 수용 단어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치세요. 수용 단어 보자마자 2년 보유된 걸로 본다. 이러시면 되고요. D페이지 보시면 참고 나오죠. 참고에 대한 내용이 수용되고 난 후에 잔존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버리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볼 때 거기에 쭉 가보니까 해외 이주 이 말이 나왔어요. 이 해외 이주란 말은 이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민 가는 거니까 여기는 파는 기간을 줘야 돼요. 왜 파는 기간 줄까요? 자, 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에 비과세 하여주는 법률적 취지가 뭐였어요? 국내에 주택 공급이에요. 해외로 떠나니까 해외로 이민 갔으니까 빨리 팔아난 거예요. 빨리 팔아라 라는 의미로서 이때는요.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여기까지 갖추었을 때 2년 보유된 걸로 본다. 만약에 2년 내가 아니고 2년이 벗어나서 팔았다면요. 그때는요. 과세된다. 되겠죠? 그래야 빨리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해외 이주 이 말 나왔다면 이 말이 꼭 있어야 되겠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 말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거기에서 4번 보세요. 4번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 여기도 해외 이주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똑같게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 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이에요. 동그라미 5번에 대한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형편이죠. 형편에 대한 내용은 치약상 그렇지 않으면 요양상 그렇지 않으면 근무상 형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대의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다라는 내용으로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다는 말은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근육까지 외울 필요 없이 치약상, 요양상, 근무상 이게 부득이한 사유인데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꼭 알아야 될 것이 1년 거주 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체킹할 거 1년 거주에다가 동그라미 또 그 옆에서 치약상 아니면 근무상 아니면 요양상에다가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치면서 밑에다가 적으세요. 사업상 X라고 적으세요. 사업상 X. 전 여러분들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적으세요. 자, 1주택의 특례에 대한 내용과 보유기간의 예외상에서 사업상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 1세대에 대해서는 사업상이 낍니다. 교재 앞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앞페이지 가볼 때에 교재에서는 안 적어졌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세대에는 끼어갑니다. 끼어가는데 1주택의 특례하고 그리고 보유기간 특례에서 예외사항에서 사업생이 빠지죠. 그 내용이 교재에 적어졌죠. 그러니까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세대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연예로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보유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으니까 비과세 내용 다 봤어요. 그럼 여태껏 했던 내용으로서 본다면은요, 맨 처음에 흐름 봤죠. 흐름 봤다는 것은요, 코끼리에 대한 내용을 통째로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끼리 통째로 봤어요. 통째로 봤으면 이제 각기 만져봐야죠. 여기서 앞다리 만져보고, 그 다음에 또 엉덩이 만져보고, 코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봤어요. 만져봤으면 다시 이제 통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통째로 보는 상태로 보고 여기서 비과세인가 아닌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제가 여쭤봤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못 말했다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영상 다시 보세요. 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뭐 마음속으로든지 아니면은 말로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 없는 30세인 거주자가 건설, 임대주택을 5년 거주하여 1주택으로 취득하고 보유 6개월 된 시점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자, 이 경우에서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비과세라고 답했거나 비과세라고 생각하신 분은 맞습니다. 하나 과세라고 생각하신 분에 대한 내용은 이해 못하신 분이니까 다시 동영상 보십시오. 자, 볼 때 여기에서 1세대를 갖춰야 되겠죠. 1세대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배우자 없죠. 없다 하더라도 예외상에 들어갔으면 1세대입니다. 예외상에 대한 이유로서 나이 30세 이상, 또 배우자 사망, 이혼, 기준 중위 소득의 40%로서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하고 독립적 생계를 갖춘 경우, 여기에 들어갔으면 세대로 본다. 그럼 30세 이상이니까 세대로 보겠죠. 여기에 의해서 1세대가 갖춘 겁니다. 그리고 또 1주택으로 양도했죠. 그럼 양도 시점에서 1주택. 이제 2년 보유만 갖추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6개월 보유니까 2년 보유되지 않았어요. 안 했다 하더라도 건설 임대주택 5년 거주, 보유기간 예외에 들어갔죠. 예외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2년 보유를 갖춘 거예요. 그럼 1세대 1주택 2년 보유 갖췄으니까 뭘로? 비과세.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보는데 1세대가 보유 7개월 된 1주택으로서 수용되다 이랬으면요.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1세대 갖췄죠. 그리고 1주택이니까 양도 시점에서 1주택. 2년 보유되지 않았으나 수용 단어 자체로서 2년 보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과세. 이렇게 되죠. 이런 내용으로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과 다시 또 연결합니다. 연결했을 때 하나의 거래가 나올 때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양도에 해당이 되었어요. 두 번째 단계로 와서 그 양도에 해당됐던 내용이 비과세 아닌가 보니까 비과세에 해당이 된 경우였으면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도 되겠죠.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개의 경우예요. 하나는 양도가 아닌 경우, 또 하나는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비과세에 들어간 경우에 대한 내용이 과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볼 때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그때는 뭘로? 과세. 과세니까 계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갑니다. 이 계산 구조니까 계산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이제서 더하기 빼기 나온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많은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많이 편하겠죠. 아닙니까?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름만 아시면 됩니다. 이름만 아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니 계산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겁먹거든. 겁먹지 마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면 풀지 마세요. 한 경우만 풀지 마세요. 하나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한상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 풀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한상가는 아주 복잡하니까요. 풀지 말고 다른 내용은 푸시면 돼요. 자, 이제 이론적 내용만 아시면 되는데 그 이론적 내용으로서 아는 것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